반대로 이 유전자가 없으면 카페인이 체내에 오래 남아 밤에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안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 정보를. 안녕하세요, 브로드입니다. 오늘은 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커피를 하루에 얼만큼 드시나요? 우리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한 잔 먹고 점심에 한 잔 먹고 또 저녁에는 또 잠 못 잔다는 소리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상관없어 하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똑같이 카페인을 섭취했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못 주무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잘 주무십니다. 오늘은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또는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잠을 잘 자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적정량의 커피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에 300에서 400mg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로 따지면 아메리카노 3잔에서 4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수치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 식품안정청 EFSA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치는 건강한 성인 기준에 대해서 수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 한두 잔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왜 6시 이후에 커피를 먹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바로 카페인 반감기 때문인데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이는 몸에 들어간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쯤에 됐을 때도 카페인이 반 정도 남아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 민감도가 높아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커피를 먹고도 잘 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전적 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카페인을 처리하는 능력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카페인 대사 유전자 관련 논문에 따르면 특히 CYP1A2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카페인을 빨리 대사해버리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금방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이 유전자가 없으면 카페인이 체내에 오래 남아 밤에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카페인 대사 과정에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피를 먹게 되면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약 3에서 1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체지방 연소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커피 한 잔 정도 먹는 거는 체내의 대사를 올려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장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카페인을 섭취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그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운동 전에 카페인을 조금 섭취해 주시는 거는 체내의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 내성이 생겨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를 하지 않는 게 건강상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